지만추, 입으로 만나는 인문학 석학과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색다른 만남. 샵 그리스 로마 신화, 샵 질문, 차이나는 클래스, 요즘 책방 책을 읽어드립니다 등에 출연하면서 TV에서 많이 뵀어요.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샵 박막래, 샵 손녀 PD. 할머니가 치매 위험이라는 진단을 받자 퇴사를 하고 할머니와 호주로 떠납니다.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자 수 133만. 유튜브 박막래 할머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할머니 손녀이자 PD 김유라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구독자 수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 일주일에 영상 몇 개 올라와요, 지금? 좀 자유로워요, 사실. 월요일이면 월요일, 뭐 주말이면 주말 정해서 해야 팬들과의 약속도 되고 맞아요. 기다리시고 한다. 근데 네. 저는 할머니가 개모임을 가시니까 중요하시죠? 저 할머니 또 막 가을에 단풍, 봄에 또 봄 여행 가셔야 되고 그래서 피하면서 약속을 지키기가 난 좀 힘들다. 팬들도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네. 팬들도 편들이라고 하니까. 예. 저는 근데 서울대 교수님하고는 제가 처음 얘기를 나눠봐요. 옛날에 서울대 오빠 사귄 적은 있는데 교수님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교수님은 혹시 박명리 할머니 유튜브를 좀 보셨나요? 그 화장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개모임에 갈 때 그 화장법.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세련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박명리 할머니의 유튜브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할머니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호주로 여행을 갔을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주는 날씨가 정반대라서 반대죠. 가죽 자켓을 챙겨 가신 거죠. 근데 무서운 거? 할머니 거기 여름이야. 얘 우리나라 어디 틀린데야? 갈자 막으라도 연병 있네. 그래도 여름이라 그래 연병을. 그럼 못 갖고 가. 귀엽기도 하고 여행을 못 가봐서 우리 할머니도 아마 저러실 것 같아라는 공감대도 맞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되게 파격적으로 다 깨부수는 할머니의 또 시원시원한 성격. 남의 장단에 맞추지 말라고. 네 장단에 춤추지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라고 했잖아. 살 빼려면 처먹기를 말어. 우리 아이들이 박말래 할머님 그 영상이 네. 자기네들한테도 너무 많은 인상을 줬다. 그래서 뭐가 좋았니? 그랬더니 늙어간다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20, 30대 분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할 때 아주 멋있는 모델이 보이면은 그분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20대 후반 때 할머니의 치매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할머니랑 여행을 가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조명 있잖아요. 유튜브 조명, 링조명이라 그래서 30만 원 돈을 들여서 그 삼각대와 조명을 구매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난 이걸 주문을 하면 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아빠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너 헛돈 쓰는 거 아니냐. 저의 성격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봐요. 근데 발만 담궜다 빼는 스타일. 근데 해보고 아닌 거에 대해서 빨리 단념하고 소위 말해서 갈아타는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현명한 거죠. 진즉에 좀 저는 가방끈이 좀 절단 나갔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인문학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인문학이라는 게 네. 인간에 대한 학문이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네.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자 인문학은 도대체 뭔지. 예, 인문학 하면 일단 글자로 풀어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네. 앞에 있는 인자가 사람 인자고 사람. 예. 그 뒤에 있는 문자가 그럴 문자로 알고 있는데 아주 원초적인 뜻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꽃문이라든가. 문이야? 예.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런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가. 야 원초적인 질문부터 가네요. 예. 그리고 나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궤적을 남겨야 하는가. 인간은 뭔가를 남긴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갑자기 슬퍼졌어요. 남기지 못하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남기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무슨 역사적 유물을 남긴다든가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죠. 내가 무언가 저질러 놓은 것도 있고 내가 남겨놓은 것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나를 남기게 되고. 박막래 할머니도 유튜브에 나오기 전까지는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충격이 있는 거죠. 그때 뭐 칸트니, 플라토니니 역사를 움직였던 어떤 그 사람의 흔적을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과 달리 가장 평범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분들의 서랍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진들도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있고 저도 한때 저 질문에 빠져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뭐지?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되게 특별한 인생을 살 거라는 대단한 그쵸. 삶을 살 것 같은.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다 아마 이걸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반전은 이제 없다. 평탄하게 살겠구나. 이 안에서. 근데 그런 게 되게 뭔가 무서웠고 겁도 났고 성취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이게 20대 후반 때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모든 사람이. 인간은 모두 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가장 자신에게 궁금한 점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되게 막막하잖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바꾸면 나는 언제 나인가? 나는 어디서 나인가?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있고 가장 편안한 장소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방망래 할머니랑 있을 때 역시 가족이더라고요. 할머니 집, 촬영도 할머니네 집에서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듣고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세 가지 방법.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이라고 봐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첫 번째,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한다. 본능이죠. 예. 밀폐된 공간에서 이재원 닮은 아들 발냄새 10시간 맡고 1,000만 원 받기 그냥 살기. 나 1,000만 원 받을 냄새 확 맡고. 내가 그 냄새 한두 번 맡은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산이 잘 될 때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하면 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일 수 있고 비윤리적일 때 선택하기가 꺼려지는 거잖아요. 네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서 이익이 될 때 제일 좋은 건데 이게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둘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인격, 네. 저 사람은 굉장히 탐리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름다운가 추한가. 상당히 이제 미학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멋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유라 PD님의 고민을 배우는 걸로 한번 해결을. 직원을 제가 직원. 없이 혼자 하고 있는데 음. 어떨 때는 분명 이거는 나랑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 근데 뭔가 내가 혼자 다 해야 돼. 라는 이런 책임감. 예를 들어서 국수를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네. 유튜브가 저의 본업인데 이걸 또 같이 CS까지 제가 하다 보니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잠을 안 자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직원을 뽑는 것이 나에게 진짜 이득이 될 것인가 안 되는가. 혼자 지금도 꽤 괜찮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면 굳이 갈 필요 없다라든가. 두 번째는 나의 흥미, 할머니의 행복만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더 잘 만들고 또 풍성하게 만든다면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계속 이게 아름다운가 추한가를 생각해서 직원을 뽑으면 아름다워져요. 예, 아름다워집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아름답지 않을까. 모든 인간은 나쁜 걸 피하고 좋은 거를 추구하죠. 근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철학자들이 행복이라고 꼽아요. 할머니 긴장돼? 할 수 있겠어 그래도? 탈 수 있어. 아니 CC까지 와서 왜 이렇게 들고다니면서 그래. 저거 이런 걸 봐봐. 눈에다 담고 가. 저거 세상에 이런 세상 못 보고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구나. 응? 눈 못 감지. 근데 모르고 죽은 게 내가 저것이 있는지 저것이 있는지 알겠냐? 괜찮겠지? 알고 나도 모르겠지. 나나 많이 볼란다. 야. 그렇다면 이제 행복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말한 거거든요. 인간답게 인성을 갖추고 살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방망회 할머니가 주목받기 전의 삶도 식당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책임져야 될 자손들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일을 하나의 이제 자기의 일로 맡으셨는데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 진정 그리스 로마 고전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 고민 끝에 누군가는 책을 쓰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유라 PD님 같은 경우는 둘 다 해봤잖아요. 책도 해보고 네. 유튜브도 해보고. 네. 어떤 게 좀 편하세요? 유튜브가 편해요. 저는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우리가 볼 때 공짜지만 맞아요, 책은 맞아요. 14,000원 이상의 그걸 내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부담감이 너무 컸고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원고를 쓰고 편집하는 과정이 짧게 잡아도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가 대중들을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문자를 만든 시대는 그 정보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특권층일 가능성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권력이었던 거죠. 우리의 시기는 이제 그 정보화 시대와 영상의 시대가 이렇게 영상의 맞물린 거죠. 예.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자신의 생각과 맞아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제가 책 읽는 게 참 어려워요. 예, 책을 읽지 않아도 인문학 접근이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만이 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영상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매체가 갖는 힘이 이제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지성의 경향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이게 이제 인간의 생존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모든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지고 문자화가 아니라 영상화된 형태로 유통이 되고 그 전에는 인간의 두뇌가 기억하는 데에 온 힘을 다 쏟았다면 이제는 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에게 유익한 정보와 유익하지 않은 정보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종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통합의 능력, 그리고 상상력, 창의력이 이제 새로운 역량으로 주목받는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거기에다 던질 수 있었는지. 저는 저희 할머니가 예. 자식들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버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을 많이 보셨잖아요. 위축되진 않은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비교되고 나는 조금 더 좋은 멋있는 업적을 남겨야 돼 이런 부담감을 잊진 않으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그들의 얘기를 나의 모델이나 나의 스승으로 삼았지 나의 경쟁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주눅에 들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교수님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오늘 고급지네요. 네. 나는 적금을 들어서 할머니랑 같이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야, 그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다. 유라야, 너 그 생각 참 잘했어. 그러자. 내 평생 꿈이야. 막 세계 여행 한번 다녀보자. 꿈이다. 그렇게 하면 세계 여행 보러서 가는 수 있냐? 그거 한번? 유라야, 덕배에 갖고 와봐. 프랑스가 여가 있지요? 유명한 나라 여가 다 있어. 내 무릎, 연골이, 혈압, 하늘 있어. 야, 이거 병원에서 묻힌 거냐? 아니야. 근데 어째 내 무릎이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어디 있어? 뒤에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내가 앞만 보고 꿈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70이 넘어가고 이제 꿈이 생긴 겁니다. 꿈 이뤄준 것은 내 무릎이야. 내 갈비오고 처녀 때야 현모양처럼 내가 살고 싶었는데 그냥 머신같이로 해야 살았어. 내가 현모양같이는 안 살아가던 이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될랑가 모르겠네. 밥하라고 나 평생 못 가. 내 꿈은 지름타 속에 빠졌으니까 이제 꼭 이번에 내가 성공해갖고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지. 문제는 답이야. 진짜 갈 수 있냐 기대해도 되냐?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대 나를 반겨줄 유라야 여기 찾아와봐. 세상에 호주는 뭔 이런 데가 다 있대요? 빛을 내리고 제가 책 첫 장에 써놨는데 인생이 버텨볼만 하는 거구나. 이 할머니한테는 70대의 기회가 온 거고 김유라 PD는 30대의 기회가 온 거고 그럼 나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구나. 희망.
그 용기라는 말을 좀 각인시켜드리고 싶은데 실패했을 때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두렵고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 그 용기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용기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이겨내는 힘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용기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그걸 이겨내실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인별그램 하시는지 인별그램. 네,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하려고 아, 마팔. 네, 교수님의 행보가 너무 그쵸, 궁금하고 그쵸. 일상과 알고 어떤, 싶죠. 네, 염탐할 수 있는가 해서 그럼요.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많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많이 보겠습니다. 곤란하시는데 아마 유튜브 지만추 감상편 댓글을 공모합니다. 우수 댓글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리고 있을게요. 댓글 그거 띵